그다음에 조인 연산자는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도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거죠. 그런데 집합 연산자는 두 개의 테이블의 구조가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조가 같다는 건 칼럼들이 다 똑같고 칼럼의 데이터 타입도 똑같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인 연산은 그 구조가 다른 테이블들도 서로 합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은 크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조인하고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인도 뭐 순수 조인 또는 비교 조인 이렇게 구분을 뭐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조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내추럴 조인이라는 건 이제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값이 같은 것끼리 이제 조인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사원의 부양가족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원에 있는 사원번호하고 부양가족은 어느 사원의 그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 이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원번호를 가지고 조인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원이라는 사원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합쳐져 있는 이런 이제 큰 테이블이 되는 거죠. 조인 결과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사원번호,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부양가족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큰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의 사원의 사원번호하고 부양가족의 사원번호가 같은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한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당연히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조건에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칼럼 이름을 쓰는데 그 이유는 그냥 사원번호 하면 어느 테이블에 있는 사원번호를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하면 어느 테이블에 있는 주민번호. 이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알겠네요. 그렇지만 사원번호 하면 어느 테이블에 있는 사원번호인지 모르니까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 테이블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칼럼 이름을 써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점 사원번호가 사원점 사원번호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선택 연산자에서 하는 선택 조건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 조건인지 조인 조건인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양가족 조인 사원에서 온 하고 난데 그 다음에 여기에 조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게 확실히 조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 명령문을 이렇게 쓰고 이것을 연산식으로 나타낼 때는 부양가족 사원하고 난 뒤 조인은 이렇게 삼각형을 옆으로 두 개를 합친 이런 이제 부호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당연히 이 두 개의 칼럼에 있는 값들이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같은 것끼리 이제 조인을 하기 때문에 순수 조인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 칼럼의 이름도 같고
값이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번거롭게 다 써주는 게 써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from 부양가족 조인 사원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using에서 사원번호 하면 두 개의 테이블을 그러니까 부양가족하고 사원 테이블을 사원번호를 사용을 해서 조인을 해라.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두 테이블이 이제 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기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using이라는 조인 조건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4개의 레코더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조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2개의 레코더만 나타나고 여기 있는 E2하고 E4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E1 홍길동 1 과장 설계부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E1 그 다음에 주민번호 91 쭉 들어가고 성춘향 이런 레코더가 하나 있고 E3 이몽룡 쭉 하고 난 뒤 E3에 주민번호 뭐 85 이렇게 쭉 들어가고 홍안에 이런 2개의 레코더 그러니까 조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레코더들만 포함되는 그런 큰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서 예를 들면 뭐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이게 이제 사원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사원하고 프로젝트의 사원의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명이 같은 것을 조인을 하라. 그러면 홍길동이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건물 A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빠졌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스타 표시를 하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점 프로젝트명 해서 이제 동일한 칼럼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에 대해서 건물비가 이제 참여하면 또 거기에 대한 건물비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청년은 건물 A 그 다음에 이몽룡은 건물 B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대신 여기에 이수일이는 참여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그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인하는 것을 그냥 조인 또는 뭐 순수 조인 아니면 아우터 조인하고 그 구분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너 조인 뭐 이런 아우터 조인에서 아우터 조인이 이제 영어로는 아우트니까 아우트의 반대말 해서 이너 조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 조인은 조인 조건이 항상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비교 조인은 조인 조건이 그냥 같으냐 틀리느냐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비교 연산자 뭐 같거나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다 포함하는 것을 비교 연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자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어린 그런 쌍을 이렇게 찾아내서 뭐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남자 조인 여자에서 남자점 나이가 여자점 나이보다 크다. 뭐 이렇게 비교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남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홍 총각은 보니까 홍 총각의 나이는 여자의 나이들보다 다 많으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이 남자의 나이는 보다 홍처녀보다는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 남자 홍처녀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박미녀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 남자하고 박미녀 이렇게 해서 조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박미남의 나이는 홍처녀보다 많으니까 박미남 홍처녀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이 되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연산자, 조인 조건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비교 조인이라고 하고, 비교 조인을 나타내는 연산식은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비교 연산자 요 아래에다가 뭐 비교 조인 조건을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인을 할 때 여기 결과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 수일에 대한 정보가 이 조인 결과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죠. 여기에는 이 수일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시에 대한 것도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물시는 아직까지 뭐 무슨 이유로 쓴지 간에 사원들이 아직 할당이 안 된 모양이죠. 참여를 아직 안 시킨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인을 해서 조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무슨 실수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회사 사원이 세 사람이 있구나. 홍길동, 최청년, 이몽룡이가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수일이라는 사원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요 조인 결과 테이블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건물시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도 조인 결과 테이블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조인 또는 아우터 조인은 조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레코더, 튜플이라는 건 이제 이론적인 용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레코더죠. 레코더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수일 하면 이수일에 대한 정보가 오고, 여기에 이수일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레코더가 없어도 여기 널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시도 건물시에 대응하는 레코더가 있고, 건물시에 대응하는 사원이 없어도 이 사원이 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을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앞에 한 이제 이 비교 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순수 조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순수 조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묶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너 조인 또는 내부 조인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이라는 건 사실 거의 안 쓰고 그냥 조인이라 그러면 이너 조인이나 내부 조인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통칭하고, 이제 외부 조인은 특별히 이제 외부 조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인 중에서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 또는 그냥 레프트 조인 이렇게 말을 많이 쓰죠. 레프트 조인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 이 경우에는 이제 사원이죠. 사원에 대한 정보는 다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이제 널 값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사원이 없는 것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우터 조인을 하면 여기에 건물 C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건물 C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건물 C는 이제 안 나타나고, 단지 이제 사원에 대한 것만, 여기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는 다 나타내라 하는 게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나타내라 하는 것이 이제 라이트 아우터 조인 또는 라이트 조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다 나타내죠.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다 나타내지만,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게 없으면 널 값으로 나타내지만, 왼쪽에 있는 이수일 사원에 대한 것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이제 아니면 전부 다 나타내는 것 하는, 이제 전부 다 나타내는 것을 그냥 외부 조인 또는 풀 아우터 조인 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풀이라는 거는 이제 쓰질 않고 그냥 아우터 조인 뭐 이렇게 하면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지안적 곱셈 또는 프로덕트, 곱셈이라는 것은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발생 가능한 모든 레코드들을 다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로는 부호로는 이제 이렇게 곱셈 할 때 곱셈 표시를 하고, SQL은 select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조인 조건은 하나도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인 조건이 없는 이런 카테지안적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게 두 개의 테이블로부터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큰 모든 조건, 그러니까 모든 조인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합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결합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결합을 이제 다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집합에서 보면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게 있죠. 여집합.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A의 여집합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게 이 카테지안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테이블이 있고 여자 테이블이 있는데 이전에 소개받은 쌍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소개받지 않은 쌍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소개받은 쌍만 나타내는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소개받은 쌍을 나타내는 테이블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차집합을 하면 되는. 그럼 전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전체 테이블은 남자 테이블하고 여자 테이블을 그냥 곱을 하면 전체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카테지안 곱셈을 이제 카테지안적 또는 곱셈이라는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이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나눗셈은 그 부호로는 그냥 디비전 이렇게 말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부호를 써서 나누기 부호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수강, 나누기, 감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눗셈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테이블이 있고 나누는 테이블이 있으면 피재수 나누어지는 테이블 그 다음에 나누는 테이블을 재수 테이블 한자말이 돼서 좀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나누어지는 테이블 그 다음에 나누는 테이블 나누는 테이블의 칼럼은 나누어지는 테이블의 칼럼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지는 테이블은 나누는 테이블의 칼럼을 포함해서 훨씬 커야 되는 거죠. 다른 칼럼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번하고 예를 들면 과목번호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나누는 테이블은 과목번호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 학번하고 과목번호를 과목번호로 나누니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이제 학번이 남는 거죠. 그럼 그 학번에 대해서 어떤 레코드가 남아야 되느냐 하면 요 나누는 테이블의 이 칼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레코드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C1, C2, C3죠. 그러면 C1, C2, C3를 다 가지는 학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S1이 있고 S2는 C1하고 C2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되죠. S3는 C2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테이블의 칼럼의 값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레코더들만 결과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격 요건이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인턴을 추천할 때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론도 수강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2도 수강하고 뭐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또 뭐 R도 수강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이걸 이제 과목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강 테이블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목을 다 수강한 학생들이 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우리가 깔끔하게 굉장히 쉽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레코더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전공 필수 과목 그러면 이제 필수 과목명 전공 필수 과목명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을 다 수강한 학생 하면 이제 뭐 졸업 요건이 충족된 학생 이렇게 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다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 요건이 이제 충족 안 된 학생들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나눗셈을 바로 지원하는 SQL은 DBMS의 SQL은 이제 없어요. 잘 없습니다. SQL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눗셈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실행을 우리가 이때까지 이전에 배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연산식을 사용을 해서 연산자들을 사용을 해서 나눗셈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하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연산자가 있다는 것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SQL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원들의 이름을 다 검색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SQL을 이제 작성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원 조인 프로젝트 유징 프로젝트명 하면 두 개가 이제 조인이 되고,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검색 조건에서 프로젝트의 위치는 부천시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을 관계형 연산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원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된 테이블에서 프로젝트의 위치가 부천인 것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가로를 넣으면.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사원하고 이름을 프로젝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은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사원하고 프로젝트를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부천시인 테이블 레코드들을 셀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사원하고 이름을 이제 프로젝션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추리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걸 이제 쿼리 추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놓은 이거를 관계형 연산식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SQL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SQL을 이렇게 바로 프로그래밍 하면 좋지만, 그 전 단계로 사람 머릿속에 이걸 먼저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쿼리 추리를 그리거나 또는 이런 식을 써 놓고 난 뒤 이 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원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되니까, 이 조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셀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ere 다음에 이렇게 셀렉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lect 다음에 칼럼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SQL을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뭐 쿼리 추리를 그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복잡한 SQL인 경우에는 쿼리 추리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MS의 입장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SQL은 비절차형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SQL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검색 조건을 만들어내라. 여기는 뭐 검색 조건이라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테이블을 결과 테이블의 조건을 그러니까 결과 테이블의 조건만을 명시를 한 겁니다. 결과 테이블의 조건만을 명시한 거지, 데이터의 조작 순서를 어떤 순서대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처리를 해서 결과 테이블을 만들어내라, 이거는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이 실행 순서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있는 쿼리 옵티마이저라는 이런 이제 모듈이 어떤 순서로 할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쿼리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이제 SQL이 있잖아요. 그럼 이 SQL을 보고 from project 이렇게 이제
있으면 from 프로젝트 join 사원 using 프로젝트명 where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DBMS가 뭘 하느냐 그러면 쿼리 추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질의 실행 방법을 쿼리 추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쿼리 추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SQL을 보니까 먼저 프로젝트에서 셀렉션을 먼저 해요.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프로젝트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천시 프로젝트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엄미적으로 보면 부천시 프로젝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사원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프로젝션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먼저 할 건지 또는 조인을 먼저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할 건지 조인을 먼저 할 건지 두 개의 이 쿼리 추리를 만들어 한 뒤 이렇게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소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소비되는 소비 자원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코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컴퓨터 입장에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소요 자원이 얼마고 이것의 소요 자원이 얼마고 계산을 해서 그 자원이 작은 방법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하는 게 훨씬 자원이 더 작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방법이 자원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레코드 수가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전체 레코드가 몇 개입니까? 뭐 사원인 경우에는 뭐 4개였나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는 3개. 그렇지만 좌우간 이걸 조인을 하면 최대한 12개의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가 아니라 뭐 3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테이블의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예를 들면 뭐 사원 테이블이 뭐 한 10,000개 정도 만원 너무 많나요? 한 200개 정도 되고 프로젝트가 뭐 한 뭐 30개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레코드의 개수가 많으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불러와서 조인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력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개수를 왜냐하면 조인을 하려면 각각을 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하려면 200 곱하기 30만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을 할 때 비교 횟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전체 레코더가 30개인데 부천에 있는 게 3개밖에 없다. 그러면 200개의 레코더를 이제 3개하고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인 조건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600번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600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렉션을 먼저 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DBMS가 이런 비용을 다 계산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런 방법으로 쿼리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원래 이제 쿼리 추리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뭐 DBMS가 안에서 뭐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지 뭐 큰 상관이 없죠. 큰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가 SQL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식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SQL을 작성을 하면 훨씬 우리가 효과적으로 SQL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식을 세우면서
DBM 컴퓨터가 자원을 적게 소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을 세우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식을 세울 때도 사원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셀렉트에 대해서 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셀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렉션된 이 테이블하고 프로젝트를 조인을 하고 그 조인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가 이제 좀 그렇게 돼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셀렉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이 셀렉션 된 거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SQL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이제 SQL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오류라기는 할 수 없죠. 그런 잘못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SQL은 모든 프로그래밍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답만 나오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SQL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의 개념을 잘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SQL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좋고, 그런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관계형 연산자의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쿼리 추리를 만들거나 또는 관계형 연산식을 먼저 쓰고 난 뒤 그 다음에 SQL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SQL 프로그래밍 습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